문제 1번은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그리고 공정가치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역사적 원가와 현행 원가는 유입가치로서 취득 시 거래 원가를 포함하지만 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유출가치로서 취득 시 거래 원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원가와 현행 원가는 거래 원가를 가산하고 공정가치는 거래 원가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문제 2번은 20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감가상각비, 재평가손실, 그리고 손상차손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평가손실을 회계 처리할 때는 전년도에 인식한 재평가이익 20만원을 먼저 상기하고 나머지 20만원만 재평가손실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3번은 20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자 수익과 손상차손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손상차손은 최초 인식 시점에 산정한 유효이자율을 이용하여 기존 현금 흐름의 2001년 말 장부금액에서 새로운 현금 흐름의 2001년 말 현재 가치를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문제 4번은 정부 보조금이 있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정부 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계설비의 취득원가에서 정부 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 5번은 제1002호 재고자산의 회계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순실현 가능 가치를 추정할 때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확정 판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는 계약 가격에 기초하고 그것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수량의 순실현 가능 가치는 일반 판매 가격에 기초합니다. 문제 6번은 제1040호 투자 부동산의 회계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지배기업 또는 다른 종속기업에게 부동산을 리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은 연결재무제표에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틀린 문항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실체 관점에서 당의 부동산은 자가사용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7번은 사채의 상환으로 인식할 사채 상환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190만 504원은 시장이자율 10%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사채 발행비 9만 2,604원을 고려한 유효이자율은 12%이기 때문에 12%를 적용하여 2002년 말에 사채 상환이익을 계산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8번은 저가기준 가중평균 소매제고법을 적용하여 매출총익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원가율을 계산할 때 분모인 매출가격 기준 판매가능액의 순인상액만 반영하고 순인하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서에서 비정상파손은 기타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원가율을 통해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비정상파손 원가를 차감합니다. 문제 9번은 프랜차이즈 사업 수익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하는 것과 설비를 이전하기로 하는 것은 구별되며 변동대가와 고정대가는 모두 개별 판매 금액을 반영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장비의 제공은 고객에게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할 때 판매 기준 로열티는 고객이 판매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문제 10번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관련 회계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기타 포괄손익의 항목을 표시할 때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거나 기타 포괄손익의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를 반영하기 전 금액으로 표시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 11번은 일괄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괄 취득원가를 개별자산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배분합니다. 또한 2002년도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연수합계법을 사용하여 계산할 때 첫째 연도의 50%와 둘째 연도의 50%를 합계해서 계산합니다. 문제 12번은 사채의 조건 변경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변경 전 현재 가치와 변경 후 현재 가치의 차이가 변경 전 현재 가치의 10% 이상인 경우에 조건 변경일의 현행이자율을 적용한 새로운 공정가치와 변경 전 현재 가치, 즉 장부금액의 차이를 변경이익으로 인식합니다.
문제 13번은 희석 추당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로 신주인수권과 전환우선주를 제시하였습니다. 반희석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신주인수권만을 반영해서 희석 추당이익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과 전환우선주를 모두 포함해서 희석 추당이익을 계산하여 더 작은 금액을 선택합니다. 문제 14번은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은 연결 당기순이익에서 비지배 지분 귀속 당기순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종속기업인 한국이 지배기업인 세무에 판매한 재고자산의 미실현이익은 상향거래이기 때문에 연결 당기순이익과 비지배 지분 귀속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모두 반영합니다. 문제 15번은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관련 회계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경우 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때에는 부채를 발행되는 지분상품의 대가로 보아 자본으로 직접 대체합니다. 문제 16번은 전환사채의 상환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전환사채의 상환손익은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서 발생합니다. 자본요소에서 발생한 상환손익은 자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채요소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17번은 확정급여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기타 포괄손익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주의할 점은 2002년 초에 현금 18만원을 사회적립자산에 출연하였기 때문에 회계처리상 퇴직급여를 차감하게 되는 사회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을 계산할 때 사회적립자산의 기초잔액인 30만원과 단기에 출연한 18만원까지 더한 값의 10%를 곱해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18번은 제1012호 법인세 관련 회계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 기업에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 효익에서 세무상 가산할 금액이 아니라 차감될 금액을 말합니다.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의 당해 부채와 관련하여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문제 19번은 현금 흐름표상 영업활동 순현금 유입액을 이용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자 현금 지급액을 계산할 때 미지급이자의 감소액뿐만 아니라 사채 할인 발행차금 상각액도 현금 지급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자 현금 지급액을 계산할 때 조정해야 합니다. 문제 20번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관련 회계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충당부채는 본래의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에만 그 충당부채를 사용합니다. 당초에 다른 목적으로 인식된 충당부채를 그 목적이 아닌 지출에 사용하면 서로 다른 두 사건의 영향이 적절하게 표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 21번은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자기 주식 처분이익과 토지의 재평가이익 관련 법인세 비용은 해당 계정에서 직접 가감되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세법상 부인액과 접대비 한도초 과액입니다. 문제 22번은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관련 회계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미래의 시점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을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이나 그 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으로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는 금융부채입니다. 문제 23번은 리스 변경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리스 변경 손실은 사용권 자산의 감소액과 리스 부채의 감소액의 차이로 계산합니다. 이자 비용은 리스 변경일의 새로운 수정 할인율로 할인한 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사용권 자산의 감소액뿐만 아니라 리스 부채 조정액도 반영한 후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문제 24번은 오류 수정 후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재고자산과 미지급이자는 자동조정 오류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투자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배당금 수익은 차감하고 지분법 이익은 가산하여서 오류 수정 후 당기순이익을 계산합니다.